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의 김종영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이슈 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정장 문이 열리나 대응은 이라고 한번 잡아주셨는데 어제까지 상당히 상승 흐름 잘 가고 있고 지금 직전 고점을 넘어서나 사상 최고치 쓰나마나 이런 상황인데 굳이 이런 거 걱정을 해야 될까라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마음으로 간밤 미국 증시 좀 많이 빠졌으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각 어떠세요? 우리 증시 계속 갈까요? 미 증시가 요즘 좀 불안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미 증시가 좀 불안한 게 조정장의 문이 열리나 이것은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네. 국내 증시도 사실 조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을 좀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지금 코스피 종합지수의 모습인데 시청자분들 이거는 좀 아니죠. 조정이. 네, 이거는 22선 좀 이틀 정도 찍고 그냥 올라온 거니까. 쉰 거죠? 네, 네. 약간의 기회를 준 부분인데, 지난달부터 매파적 금리 인하 스탠스의 어조가 좀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하긴 했는데, 좀 찌찌부둥해요. 그냥 비둘기적 금리 인하를 쫙 때려주면 좋은데, 매파적 금리 인하를 해놓은 상태에서, 약간의 여러 가지 이제 지엽적인 변수가 좀 있었죠. 호재도 있었고, 악재도 있었습니다. 호재 우리가 지났지만 에이펙도 있었고, 악재는 미국 시장이 관례적으로 계속적으로 셧다운이 해결된다고 하지만 그 셧다운이 있었고, 셧다운이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이 증시의 반등이 이 셧다운 해제 기대감, 주가에 미리 선반영됐다고 보거든요. 그 셧다운이 이제 완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미국 증시가 이제 반락을 좀 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조정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어제도 계속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증시의 나스닥 오랜만에 선물 옵션 차트 조금 보시죠. 그리고 나서 펀더멘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0월 30일에 고점 찍었습니다, 여러분. 선물 기준으로 26,399 찍었는데 이거는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진 게 아니죠. 국내 선물 옵션도 선행 지표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주봉의 흐름상 양봉이 고점 돌파를 하지 못했는데 기술적으로도 하방이 만들어졌다. 절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저는 다음 주까지 미 옵션 만기를 보면서 매수 작업을 하겠다. 매수 작업이 다 끝나지도 않았고요, 여러분들 저는. 미국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옵션 만기일이 이번에 목요일 날 끝났고. 그러면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결과물이 국내 증시에 좀 전이가 되겠죠. 자, 여기 모습 보시게 되면 하락했다가 잠깐의 선물 옵션 기준으로 22선까지의 반등 모습이지 위에 고점 돌파를 하지 않았는데 강한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졌다.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 엔화 이야기나 각국의 통화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저의 판단은 아직 그 통화류들이 다시 한번 그것이 아시아가 됐건 유럽이 되었건 윗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 태세가 갖추어졌느냐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도 여러분 통화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계속 원화 약세로 갔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은 1,500원이 넘어갈 수 있는데 앵커님도 어제 그런 질문을 주셨죠. 1,450원인데 좀 불편하다 넘어가니까. 어제 여러분 모습 보시게 되면 약간 운봉 떴거든요. 이제 1,500원 안착하게 되면 정부 개입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한 과정이 될 것 같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것은 그냥 이례적인 조정이에요. 그래서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호재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증시가 기간 행보로 갈 수 있는 호재거리가 또 필요한데 그 호재거리는 12월에 FMC죠. 그러니까 저는 일상적으로 지금 다음 주에 미국 증시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 한 2, 3주 정도는 박스권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12월 10일 이후에 완벽한 윗방향이 좀 결정됐지 아랫방향이 결정될지 확인이 된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12월 10일 날 금리 인하만 하면 바로 윗방향이냐 이것에 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테고리를 아직 좀 남았지만 만들어야 되겠죠. 한 달 뒤에 일이겠지만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다른 또 스탠스 양적 완화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동결하면서 양적 완화를 한다든지. 지금 어찌됐건 12월 1일부로 QT는 종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미국 증시보다 신흥국 증시가 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좀 내다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조정 구간이라기보다도 이제 결론입니다. FOMC 이후의 방향성까지 확인을 하면서 전략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나 미 증시 하방 경직성이 두텁지 않고 조정이라기보다는 피로도가 좀 있었다. 관리 차원이라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행보 중에 하방 경직성이 아직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셧다운 해제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기술적 반등을 좀 이어갔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할 점은 밑에 이제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단기 테마 접근하신 분들이 있죠. 뭐 광군제라든지 엔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등등 이런 쪽은 좀 비중 관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나는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좀 바라보면서 접근하겠다. 내용 자체는 합리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때까지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접근하는 거는 유효할 것 같고 코어가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시장의 코어는 어찌되었건 조선방산, 원전, 반도체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전선까지. 이 코어는 뭐 싸게 사신 분들이라면 내지는 또 내가 조정 구간에 접근을 하고 싶었던 섹터가 있겠죠. 저는 반도체였지만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내지는 유지를 해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상법 개정은 다 완료지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이번에 11월에 완벽하게 완료지었고요. 그 상법 개정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뭐 어제도 계속 설명을 들었지만 이제 1분할 매수할 수 있는 2차 전지의 목표 근사치가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반등을 했는데 2차 전지 자동차까지는 이번 조정 구간, 뭐 눌림목 구간을 이용한 매수의 접근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에 대한 이상님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저는 뭐 선물 시장을 계속 설명드리면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저는 뭐 이미 기간 조정 중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시원하게 넘지 못한 상황이었고 계속 미결작정을 한 방향으로 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그냥 기간 조정 중이었는데 기간 조정에서 정말로 가격 조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계속 기간 조정을 유지하는 상태로 가느냐 정도의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봤던 전저점이 544포인트인데 지금이 590포인트니까 뭐 그 정도까지 뭐 한 번에 빠질 가능성은 낮고 오늘 지금 선물 예상치 결과가 한 12포인트 하락한 578포인트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 21선 부근이 한 570선 정도에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감내 가능한 정도의 조정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다만 조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슬리고 있는 것은 환율 그 다음에 다시 또 움직이고 있는 미국 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조금 거슬리기는 하죠. 그렇지만 제가 이게 조정 요인이 아니라 거슬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눈에 담아둬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뭐 폭락한다든지 방향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는 미국 시장처럼 일단 비싸지가 않죠. 물론 개별 종목들 봤을 때 비싼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 시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뭐 비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상승을 끌고 왔던 반도체 빅2를 포함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비싸다는 표현을 쓰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법 개정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PBR 한 배도 못 넘은 종목군들이 허다하게 있다라는 측면에서 설사 뭐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매일 외국인들이 뭐 2조 원씩 팔고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뭐 확률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주도주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4천선 넘어서부터는 저는 약간의 현금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현금 비율은 뭐 각자 판단에 따라서 가야 되겠죠. 저라면 한 20%에서 10% 정도의 현금 정도는 들고 있다면은 지금은 뭐 크게 우려하기보단 기간 조정 중이다. 그래서 전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오는 21선 정도의 지지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저는 아직까지 뭐 포지션을 크게 바꾸거나 전략을 바꿀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나란히 시장 뭐 전처럼 강한 에너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가격 조정이 강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증시의 상승 요인이 무엇이 있는가?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뭐 AI 쪽 그리고 풍부한 수급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락 요인을 보자면은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환율 그리고 방향성이 없는 미증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상승 요인, 하락 요인 그 가운데서 하나씩 좀 소거해 나가면서 우리 증시의 방향성을 좀 예측해 본다면 제가 좀 빼먹은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거의 완벽하게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상승 요인으로 1차적으로 뭐 지금 이제 11월 14일입니다만은 10월 달까지 에이펙 사실 많이 즐겼죠. 그렇죠. 네. 분명히 상승 요인이었고 명절 이후에 이렇게 매수 작업 저도 했고 시청자분들에도 뭐 저의 매수 작업이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저는 이때쯤 매수를 해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청자님도 참고를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는 빨리 갔죠. 그때 또 전면에 나선 게 뭐가 있었습니까? 2차 전지가 있었죠. 10월에. 기억이 나거든요. 에이펙 때 그 전까지 2차 전지가 랠리였어요. 그랬죠, 여러분. 그리고 11월에 이제 넘어오면서 우리 국내 증시가 많이 올랐다고 하나, 아까 이사님 말씀처럼 국내 증시가 다른 증시에 비해서 정말 밸류 부담이 있는 것인가? 전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지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정권이 여러분들 들어온 지 5개월 됐잖아요. 신년 계획을 발표한 정권이 아니고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을 통해서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랴부랴 그냥 정책들을 막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 1월이 되게 되면 정말 2026년에 뭐 예산안도 지금 잡혀가지만 그 신규 정책들을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의 이 증시, 뭐 금융당국들이 약간은 조금 포모처럼 뭐 괜찮다 말하는 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 상법 개정 코스피 5천에 대한 견인차 역할은 정부가 가장 주도적으로 할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지금 대안이 되는 섹터들이 뭐 조방원 전선까지 여전히 뭐 강세장입니다만은 반도체 여전히 싸고요. 그 다음에 상법 개정 종목들이 매일 외인 기관의 수급을 보게 되면 뭐 연기금 돈 없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그 전술운영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30조가 들어온 건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계속 수급 밀고 들어오고 있고 불안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1 환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보다 12월에 연준이 동결을 하거나 매파적 금리나 이 부분이 좀 더 걱정되고 있고요. 사실상 연준이 금리 인하는 내년에도 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명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나눴던 게 자, 우리 셧다운으로 여러 가지 경기 지표 매크로를 발표를 못했습니다. 네. 조금 살펴보고 1월에 발표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뭐 여부 등등. 그래서 이번 달에는 12월입니다. 동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12월이 괴로울 수가 있죠. 그 대안품이 저는 상법 개정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법 개정에 포트폴리오를 넣은 거고 증시가 박스권으로 가면서 하단이 어디에 강하게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코스피의 주봉 모습인데 지난주에 음봉 떴고 이번에 그냥 양봉 하나 떠서 고점 갱신 안 됐는데 오늘의 종가 마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고점 갱신 안 하면서 종가 마감이 된다면 고점이 지금 낮아지는 형태군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하방 경직성의 하단은 어디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좀 갖고 있었던 현금 10% 15%로 추가 매수 작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내년 증시도 저는 좀 화랑으로 보고 있고 미국 증시가 만약에 어찌됐건 12월이나 1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양적 완화까지 하면 신흥국 증시는 저는 더 높이 간다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하락 중에 하나씩만 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사님 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승 요인 가운데 하나인 이 AI 기대감, 미국에서 거품론, 뭐 간밤에도 상당히 좀 크게 대두되는데 이거 괜찮은지 우리가 계속 상승 요인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하락 요인 가운데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사님은 괜찮다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자체적인 이 코스피가 그동안 그려왔던 PBR의 이 밴드가 있고 지금 PBR 밴드 1.3배 거의 상단까지 와 있는데 이것을 미증시의 밸류에이션과 비교를 하는 게 맞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주시겠어요? 일단 AI와 관련돼서는 그들이 돈을 쓰겠다고 하고 그 쓰는 돈의 혜택은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써서 망가지는 건 그들이고요. 우리는 거기에 제품을 납품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의 이익은 반도체 이익은 대거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발생하는 이익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110조,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80조라고 하면 그게 지금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어 있을까? 반영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미국 증시와 우리를 동일 비교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현금이 남아도는 M7이 여전히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꺾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그 뭐 양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급락할 가능성이 저는 뭐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지만 네. 여전히 현금 남아도는 M7이 그러면 자신의 실적 다 까먹고 그다음에 현금 다 쏟아부을 때까지 투자를 계속할까?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대 계상되었을 수는 있지만 투자를 멈추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종목군들에 대한 고평가는 일단 미국과는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언급해 주셨던 대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PBR 4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 쫓아갈 거냐? 안 쫓아가죠. 못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체 자산의 50% 이상의 주식에 가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10%가 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처럼 갈 리는 전혀 없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려고 지금 뭐 정부에서 정책도 만들고 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의 밴드보다는 밴드의 상단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1.3배가 고점이었으니까 지금 떨어져야 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고요. 우리도 최소한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정론에 대해서 두 분이 나란히 일축을 해주셨어요. 업종 들어가겠습니다. 김민 전문가님 어떤 업종 보세요? 네, 오늘 석유화학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쪽이 요즘 포커스 많이 받네요. 이사님은요? 네, 저는 오늘 그 시장에서 상대적인 방어주라고 하면 아마 상법 개정과 관련된 종목들이 될 것 같은데 은행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도 신고가 쓰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석유화학 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면서 또 이 섹터를 조명을 해주시는데 김민 전문가님의 이 업종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저희가 공교롭게 이제 대환유화 정도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뭐 잘 갔습니다만은 네. 뭐 다른 데는 솔직히 언급을 좀 안 드렸거든요.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아직까지 뭐 NCC의 업황이 좋아지는 측면은 아니니까 여러분 공식처럼 말씀을 드렸어요. 유가 상승 이꼴 나프타 상승 경기 화랑 이렇게 공식이거든요. 교과서를 배울 때. 근데 지금은 뭐 경기 화랑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죠. 증시가 뭐 좋지만 물론 내수가 좀 회복되고 GDP가 좀 올랐고 여전히 반도체가 수출에 넘버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경기가 화랑이라고는 동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엔비라텍스라든지 대환유화라든지 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E, PP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정말로 이게 찐 반등이냐? 화학도 먹거리가 좀 있는데 PBR이 싼데 우리가 좀 가서 헤엄 좀 쳐가지고 꼬린 좀 해볼까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 전일 낮에도 제가 이걸 좀 준비하려다가 2차 전지로 급하게 좀 바꿨는데 실적 턴어라운드 같은 어떤 선택적 기업만 주가의 반등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대환유화 한번 보자고요. 많이 이제 들고 왔으니까 일단 뭐 PBR은 너무 싸요. 0.5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할 게 없고요. 하향 산업이지 않느냐? 맞죠. 뭐 다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계속 2022년부터 적자였거든요. 화학업종들이 코로나 때 특히 엔비라텍스가 조금 특수를 누리고 그 뒤에 계속 주가들 실적이 좀 줄어들거나 흑자를 찍었는데 작년에 대한유화도 적자폭이 계속 감소되면서 어찌됐건 적자로 마감했거든요. 올해는 지금 흑자 턴된다는 거잖아요. 요때입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턴되고 그것에 멈추면 안 되고 내년에도 실적이 되고 좀 좋아지느냐. 다음은 얼마라도.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1,600억으로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3배 이상.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일정 부분 이제 병곡 안착의 트라이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유화의 주봉 모습인데 딱 여기거든요. 15만 5천 원. 여기에 이제 매물대 소화만 좀 거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8만 원. 뭐 증권사보다는 좀 낫습니다. 조금 더 업사이드가 그래도 20% 30% 남아있다고 판단되어지고 네. 그 다음에 반등의 요소를 저도 살펴보니까 화학업계들이 이제 중화학이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좀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동남아 쪽으로 진출하거든요. 구조조정에 약간 쇠를 좀 보았다고 보여져요. 안 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 못 버는데 구조조정을 안 하고 있어, 기업이. 그것도 웃길 노릇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구조조정의 효과를 좀 보고 있고 수요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좀 반등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특수를 노렸던 최근에 보니까 금호석유도 조금 고개를 들었더라고요. 근데 이거 주봉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게 고개를 든 것인가 10만 원에서 박스권에서 그냥 반등을 한 것인가 10만 원에서 박스권에서 그냥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은 반등을 했다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건 궁금하지 않죠. 박스권에 흘러가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의 돌파를 강하게
할 것이냐, 13만 원 넘어가서 우주 발사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저는 의외로 금호석유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뭐 실적 부분이 그렇게 코로나 때 지금 2조 4천억 벌었는데 지금 뭐 3천억 버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상법 개정의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지금 화학업종의 전반이 약간 너무 디스카운트 되어 있으니까 디스카운트의 해소 국면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은 대환유와 나프타의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뭐 PPP, LG와 그 다음에 금호석유, 엔비락텍스 정도인데 저는 뭐 그렇게 투자 관점에서 디스카운트가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단지 아까 뭐 금호석유 같은 거 박스권 하단 10만 원, 상단 13만 원 말씀드렸는데 하단 쪽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다면 트레이딩 쪽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전문가 3주 전에 이 종목 토픽으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13만 원대였고 지금 거의 16만 원 육박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뚫어낸다면 18만 원 정도 선까지 열려있다. 대한유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부분 포함해서 석유화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은행 넘어가겠습니다. 이사님? 네, 일단 그 법 개정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 법 개정 됐을 때 세론이 나올 가능성도 물론 있죠. 그래서 뭐 여기는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일단 KB금융이 신고가를 가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뭐 호가상으로는 뭐 다른 종목들 비해서 비교적 강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끌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기관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관들이 어느 정도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연말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 매수와 일부 연계되어서 들어오는 물량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수급장에서는 뭐 기관들 매수 강도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료상으로는 실제로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걸 이제 세론 재료로 받아들일 것인가 정도가 중요해 보여서 뭐 신규 매수할 만한 종목은 별로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유하고 계시다면 KB금융의 신고가가 유지되는가 정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업종은 오늘처럼 또 선도했던 종목군들이 조정받는 날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그 대형주 중심으로 배당을 주고 상법 개정에 전반적으로 조금 이 업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당 분리 과세 분명히 수급이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신규 매수보다는 좀 홀딩 정도의 관점에서 그다음에 신규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지금보다는 배당락이 나온 내년 연초 정도에 다시 한번 노려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은행 오늘 다소 좀 불안감이 감도는 시장 속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핵심주 위주로만 보자. 종목 압축은 필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뭐 이 시간에 반도체 할 때 소재 부품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고 어제 등락률 2위를 기록했던 하나머티리얼즈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님은요? 네, 저는 여전히 뭐 실적 보니까 나쁘지가 않아서 뭐 통신 장비 전체적으로 다 괜찮게 보긴 하는데 RFHIC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머티리얼즈는 어제 10% 넘게 20%네요. 22%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전문가님 설명해 주시죠. 근데 뭐 이 시간에 충분히 힌트는 드렸던 것 같고요. 어제 고점이 27%까지 올랐죠. 가장 지금 ABL 바이오 이후에 2등이었거든요. 가장 많이 올랐고, 뭐, 반도체 안에서 어제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근데 군계 일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군계 일학 종목들은 반도체 장비 종목 쪽에서 거의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장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장비 종목에서는 좀 선별화가 필요하고, 좀 장비 섹터 안에서도 종목들이 키 맞추기를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뭔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 아직 파츠나 소재 부분은 너무 먹거리가 많거든요. 밸류에이션 뭐 비싸지도 않고, 실적도 잘 나오는 탄탄한 기업들.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뭐 실적 대비 주가 저평가돼 있고요. 공매도도 좀 없었어요. 근데 공매도가 조금씩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어제 공매도가 제가 봤을 때는 반대 매매 나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12일 날 17%의 공매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일 이렇게 27%까지 올라가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가 급등 가니까 부랴부랴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더 밀어 올랐다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는 원래 이제 실리콘이죠. 조금 마진율이 실리콘 카바이드보다 떨어지는데
최근에 그 마진율이 높은 실리콘 카바이드의 공장 캐파 증설을 했거든요. 연초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다수가 모르시는 핵심 키워드가 TSMC의 지금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죠. 이 부분이. 언론 보도 뉴스에서는 10월에 한번 전달이 좀 됐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와 있으실 거예요. 그 실리콘 카바이드에 관해서 TSMC의 퀄 테스트 통과 여부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진율이 극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호재거리가 잔뜩 남아있죠. 단순히 보면 일봉으로 주가 차트 모습 보시면 야 이거 좀 너무 많이 올라서 23,000원부터 조정받아서 무섭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요. 여전히 밸류에이션 메리트와 월봉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많이 못 올랐어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 5만 원대 매물 소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좀 노하우, 기술적 노하우,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적 노하우를 발휘해서 조금 낮은 가격에 사신다면 아직도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대장주인 TCK 또 소켓의 리노고 ISC와 더불어서 저는 하나머터리얼스까지 파츠의 4대 천왕이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품 쪽 보시는 분들 관심 가져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는 것은 기술적으로 조금 더 참고를 해보시고 또 고민을 해보신 이후에 접근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RFHIC 계단식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시간에도 꾸준히 팔로우업을 해주고 계시는데 현재 자리는 어떻게 보이세요? 네, 오늘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뭐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전력 반도체 이쪽을 국산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이제 대표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이미 뭐 삼성전자로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 미국이 중국 통신 장비들을 밀어내면서 삼성 장비가 조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유럽도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화웨이를 밀어내기로 했잖아요. 물론 개별 국가들 중에서 말 안 들을 국가들도 꽤 많겠지만 어쨌든 유럽이 이걸 법제화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중국 거 밀어내면서 채워줄 수 있는 건 뭐 에릭슨, 노키아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일부 수혜를 받으면 그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뭐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주파수 경매도 있죠. 거기다가 이제 지라 관련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이 반도체의 핵심은 지금은 LIG 넥스원을 포함한 일부 유도무기 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확산하게 되면 위성체라든지 6G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쪽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라는 쪽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지라갈륨, 실리콘 카바이드 이 두 가지의 전력 반도체에 굉장히 주력해야 되는데 업체가 몇 개 없어요. 상장되어 있는 업체는 더더욱 안 보이고 그래서 그 중심 종목 중에 하나인 RFHIC는 저는 뭐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고 좀 길게 봤을 때 그다음에 통신 장비의 투자 사이클에만 연동되는 게 아니라 이 GAN 반도체가 성공할 경우에는 확산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향후 수출도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지라관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둬서 조금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이 공교롭게도 이 종목을 홀수달마다 한 번씩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7월, 9월, 11월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그러면 신규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통신장비 쪽은 하나증권의 김홍식 연구원이 계속 팔로우업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분이 계속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과 다 일치하는데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포인트는 보통 이런 종목군들의 투자가 터지는 게 계획이 잡히는 연초. 이럴 때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생기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쯤 주가가 눌린다면 그럴 때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리슬쩍 계단식으로 오르는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한 2만 원대 중반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 3만 원대 후반까지도 갔습니다. 지금도 관심 가져봐도 좋을 만한 영역이다. 좀 여유 있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권 내에 두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하나머티리얼 대 RFHIC 토마토 AI의 분석 보겠습니다. 네, 통신장비 RFHIC 쪽으로 좀 더 기우네요. 지라갈륨 반도체로 통신과 방산 두 마리 토끼 동시에 공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 받았고 하나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재료의 숨은 강자다라는 한 줄 평 내놨습니다.